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아침 반은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선주입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끝날 때까지는 한국은 특별한 시장이 되겠네요. 언제까지 흔들릴 건지. 저는 오늘 금투세 결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요원합니다. 언제 나올지. 뭐 12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금투세 외국인 매도하고 금투세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외국인 매도가 끝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네.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좀 급반등을 노린다면은 금투세 해결되는 거. 국민수금 좋아지겠죠. 그게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 외국은 뭐 AI 관련주들도 미국에서는 다 반등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뭐 하이닉스만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소부장까지 온기가 좀 퍼지지는 않은 것 같고 한미 반도체 3% 정도 오른 거 거기서 그냥 그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한국적인 상황에 눌리고 있는 거죠. 관련된 AI 가속기 관련된 쪽은 지금 전고점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많이 눌리고 있다. 사실 뭐 그 미국에서도 다른 AI주들 뭐 빅테크를 반등 많이 했고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고 TSMC 많이 올랐는데 마이크로는 반등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하이닉스는 좀 그나마 난데 삼성전자도 좀 오늘 또 한 2% 정도 빠졌어요.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삼성이 빠지고 이렇게 하이닉스의 상대 강세가 조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자체는 0.2%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엔 좀 많이 올랐었는데 좀 반납도 한 측면이 좀 있고 코스닥은 0.3% 떨어졌습니다. 거의 제자리였어요. 사실 우리가 어제 휴일이었고 그 이틀 동안 미국 시장이 좀 올랐어요. 그래도. 근데 그걸 전혀 반영을 좀 못한 것 같고 엔비디아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좀 제대로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뭐 음식료 섹터가 좀 좋았어요. 그리고 화장품 섹터도 오늘은 좋았는데 뭐 원달러 환율이 어느새 1,350원 넘었습니다. 뭐 1,400원 뭐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내려왔었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금리 인하 하고서 국채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10년물, 2년물 다 4%를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날이었나 보네. 그죠? 그렇네요. 둘째 주 목요일 프로그램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 왜냐하면 장중 내내 팔던 외국인들이 막판에 보니까 사자로 변신돼가지고 이거 말도 안 돼 이랬더니 막판에 기관하고 자리를 뒤집었네요. 그리고 뭐 바이오도 오늘은 좀 괜찮았습니다. 그저께 많이 올랐던 펩트론 오늘 또 한번 급등이 좀 있었고 전반적으로 오늘 의약품 섹터가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미국 캔바이오도 아주 굿 뉴스가 있었고. 사실 오늘은 그 TSMC가 하이닉스 상승에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TSMC의 9월달 매출이 전년 대비 40% 늘어난 걸로 나왔어요. 전 월 대비해서는 0.4%만 늘어서 별로 안 는 것 같은데 워낙 그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그거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또 예상보다 좀 잘 나왔어요. 3분기 그럼 7, 8, 9월 합산해서 매출액은 한 7,570억 대만 달러로 예상이 되고요. 더 높게 보는 데도 좀 있습니다. 7월 달에 TSMC가 제시한 가이던스가 현재 컨센서스 수준이고 그게 한 7,500억 대만 달러 정도인데 이거는 좀 상회를 할 것 같아서 이번 달 16일에 실적 발표 예정인데 매출은 일단 가볍게 예상치를 상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코어스케파를 월 8만 장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은 당초에 26년도 예정이었는데 엔비디아 제품의 강한 수요로 25년으로 앞당기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5년 동안 연평균 한 15에서 한 20%씩 성장을 할 거다라고 TSMC 전망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긴 이틀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은 엔비디아가 한 4% 올랐고요. TSMC가 한 1.4%, 브로드컴 6%, 케이던스 6% 이렇게 AI 관련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TSMC 이제 곧 시가총액을 다시 1조 달러를 테스트하는 과정이죠. 엔비디아는 다시 시총 2위가 됐더라고요. 2위가 3트릴리언 이미 돌파했고 복원력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4.9% 거의 5% 가까이 좀 상승을 했고요. 한미반도체 3%, 이수페타시스 1.6% 정도 올랐고 대부분 뭐 반도체 소부장이나 다른 주들은 다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전공용 관련은 아주 그냥 죽사발 났고요. 지금. 그리고 자료를 조금 있다가 또 보여드릴 텐데 트렌드포스에서 4분기 디램 가격 전망을 좀 했습니다. 일단 HBM이랑 기타 이제 다른 커머더티 디램이랑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일단 맨 아래쪽에 HBM 블렌디드만 보면은 4분기에 8에서 13% 전 분기 대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때는 10%에서 15% 정도 올랐는데 추가로 8에서 13%또 추가로 올라가면 굉장히 좀 일단은 시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HBM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쏘쏘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PC용 디램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보시면은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그냥 플랫한 전망하고 있고요. 서버용 디램은 DDR4는 플랫이고 DDR5는 3에서 8% 추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는 뭐 LPDDR4는 5에서 10%가량 전 분기 대비 하락할 걸로 보고 있고 LPDDR5는 플랫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CXMT의 영향이 아닌가. CXMT가 지금 그 모바일 디램 DDR4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주력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 실적에도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밝혔잖아요. 저 중국 제품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LCD 꼴 또는 OLED 꼴이 나고 OLED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LCD보다는 OLED에 좀 가까운 흐름 궤적이 DDR5가 OLED라면 DDR4는 LCD라서 중국 업체들한테 이미 점령을 당하고 있고 DDR5는 그나마 기술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볼만한데 그 모건 스탠리 윈터 이즈 커밍슨 그 쇼온 그분의 의견에 따르면 DDR5도 상당한 이 불리한 영향을 좀 받을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OLED하고 비슷한 국면 같아요. LCD는 완전히 이제 끝났고 게임이 끝났고 근데 반도체가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BOE가 상당히 많이 OLED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과정들이 이제 막 반도체 시장에서도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결론은 이제 TNT포스에서 또 뭐 HBM은 호조세를 이어갈 텐데 커머더티 같은 경우에는 DDR5만 선방하고 나머지는 좀 쏘쏘다. 4는 더 좋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HBM 생산이 기존 디램 용량을 좀 대체하면서 공급업체는 가격 인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 중이다라고 트렌드포스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 하이닉스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그분이 또 윈터 리포트를 후속 리포트를 좀 내셨더라고요. 다행히 뭐 오늘 시장에 별 영향은 안 끼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도는 이야기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 9월 15일이죠. 메모리 리포트에서 겨울은 마지막에 웃는다. 뭐 이런 리포트를 내면서 이제 하이닉스 목표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반토막 이상 냈었는데 그저께 10월 8일에 뭐 한국 시간으로는 어저께 연휴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후속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사실 9월달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많지 않아서 그 사실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논리적 허점이 많다 이런 류의 비판이 많았는데 그런 언급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반박을 좀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일단 This time is different다 이런 반박이 있었는데 이 의견은 뭐 HBM이 예전 사이클에서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탄생을 했기 때문에 HBM 때문에 이전 디램 사이클처럼 그대로 움직이긴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또 했습니다. HBM이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기존 디램의 다운 사이클을 온전히 상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HBM도 결국 디램과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고 주가는 다운턴에서 부진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HBM이 많은 웨이퍼 캐파를 잠식을 해서 디램 공급 증가를 억제할 것이다. 이것도 거의 엄청나게 많이 들어본 주장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논거를 제시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논거는 디램 하락 사이클에 지금은 초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그래프를 핵심 지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디램 계약 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 그래프와 그리고 PBR 밸류에이션 차트입니다. 주가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게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데 현재 3분기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저 디램 계약 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확 둔화가 됐고 저거는 피크아웃 조짐이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연동이 돼서 같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박하네. 무슨 연관이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되게 신박하다 이 논리는. 과거에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논리네요. 그렇죠. 이 지표를 핵심 지표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디램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하락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의미를 좀 내포를 하고 있죠. 네. 네, 최근에 이제 DRAM 공급사들이 DDR4, DDR5 재고를 30% 정도 할인해서 출하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고 중국 고객사들은 실제로 3분기 이후에 계약 가격 협상을 주저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DRAM 가격의 대폭적인 인하의 전조다라고 무서운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HBM의 웨이퍼 잠식으로 인한 레거시 DRAM 공급 부족을 야기할 것이다. 이 내러티브일 뿐이고 지금까지 실현되지도 않았고 지금 또 공급이 많아졌듯이 앞으로도 그런 내러티브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HBM이 DRAM 시장을 잡아먹는다. 많이 쓰니까 그건 내러티브일 뿐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주요 논거 두 번째로 중국의 CXMT발 공급 증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업체들의 이제 DRAM 캐파가 계속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DRAM 캐파의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8%대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1년 후 시점에는 약 16%까지 약 2배로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공격적인 증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도 40% 이상 캐파 증가될 예정이고 26년도에는 마이크론 캐파도 CXMT가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XMT의 주력 제품은 DDR4이지만 최근에 DDR5 제품도 출시를 했고 25년부터는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아직 품질 기준은 한참 못 미치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유용한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업체들은 또 DDR5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중국 거 쓸까요? 제품마다 틀리겠죠. 예를 들어서 하웨이 고급 모델에선 절대 못 쓰겠지. 그건 절대 못 쓸 거고. 그다음에 뭐 저가형, 거기서 뭐 20만 원, 10만 원짜리 여기서는 뭐 쓸 수 있다면 쓸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리고 세 번째 논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HBM 이거 콜테스트 통과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사실 HBM 시장에는 엄청난 영향을 줄 거다라고 네.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콜테스트 성공해도 실패해도 DRAM 시장에는 부정적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 내년 1분기에 엔비디아의 HBM3E 12단 콜테스트가 통과가 되는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요. 삼성이 HBM 콜테스트 통과되면 공급을 빠르게 늘려나가서 HBM 시장의 성장과 마진을 모두 잡아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HBM 시장에서도 공급 과잉을 삼성이 좀 초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죠. 그리고 엔비디아 콜테스트를 실패할 경우에는 상당한 양의 DRAM 웨이퍼 캐파를 레거시 DRAM으로 커머니티 DRAM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HBM 납품 못하니까 우리가 증설해놨던 거 요거 그냥 커머니티 DRAM 생산하겠다. 이렇게 돌려버린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뭐 HBM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닉스가 뭐 마진이 괜찮을 수 있겠지만 네. 이 나머지 커머니티 DRAM 시장에서 마진이 엄청나게 쪼그라들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추가로 이제 중국에 판매하는 HBM3도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면 더 많은 유휴 HBM 캐파가 발생해서 커머니티 DRAM 시장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DRAM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보고 계시네요. 네. 예, 그래서 this time is different라고 하는 논거는 뭐냐면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HBM 시장을 따로 떼놓고 보자는 개념이거든요. HBM 시장은 너무 뚱딴지같이 튀어나왔고 뭐 DRAM을 가지고 HBM 만들긴 합니다만 지금 마진율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요 폭증이 전혀 다른 궤적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공급할 수 있는 기업과 공급할 수 없는 기업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이제 DRAM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고 이분은 이거가 논리가 맞으려면 3분기 하이닉스 실적이 2분기 대비 별로 많이 안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의 말이 맞으려면.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이 2분기 대비 상당히 신장을 하게 된다면 이분의 논리 중에 뭐가 틀리냐면 HBM 선단 공정의 마진율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컬 테스트를 받는다는 것도 가정일 뿐이에요. 가정일 뿐이라서 그 컬 테스트가 통과하고 나서 양산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그걸 누가 아냐는 거고. 그건 모른다는 거죠. 삼성전자 컬 테스트 통과한다고 원하는 물량을 쭉쭉쭉 뽑아낼 수 있을까? 그건 DRAM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DRAM에서는 삼성전자가 물량의 삼성이었기 때문에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냈습니다. 근데 HBM에도 그럴 수 있다?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율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만 하이닉스가 지금 자신감 있게 쭉쭉 치고 나가는 건 우리 수율 자신 있다라고 계속 내뱉고 있잖아요. 60% 넘는다, 70%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성전자는 HBM 수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수율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 이번에 전영현 사장님의 발언에서도
우리가 뒤졌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 수율도 안 나온다는 걸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율에 대한 얘기도 없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 디램 공급이 디램은 항상 공급이 중요한 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25년도 이후에 디지털 디바이스의 수요가 어떻게 바뀔지 난 그거 모르겠다. 만약에 수요가 지금하고 똑같으면 이 얘기가 그대로 맞죠. 근데 이제 만약에 수요가 터졌어. 그러면 중국이 막 이렇게 막 경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 물가지수 오르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소비 수요가 살아나서 갑자기 안 받고 또 핸드폰도 받고 막 이러면 그건 또 상황이 달라요. 그렇죠. 이번에 부양책 발표했듯이. 네네. 그러니까 부양책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소비 심리 변화로도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점은 몰라요. 모르니까 그거를 지금 딱 이렇다라고 장담하긴 또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HBM의 수요 추정에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폭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두신 거잖아요. 가능성이지 그게 현실태로 바뀐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뭐 부분은. 온디바이스 AI에서 내년도에는 뭐 아이폰 17에 대한 수요도 뭐 폭증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수요 추정치에 대해서 지금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게다가 이제 오늘 한국증권사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삼성전자에서 저렇게 사감을 발표할 때 이것들이 그 궤적이 제대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4분기도 안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이제 8만 원대로 꺾었잖아요. 이제 9만 원대, 10만 원대 하던 목표가를 8만 2천 원 뭐 이렇게 꺾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업이익 또 이제 9조 원 언더까지도 이제 예상을 하더라고요. 4분기요? 네네, 4분기 반도체가 계속 빠질 거다라고 보면서 이거 과거 경험치로 봐서 이렇게 꺾으면 이거 순식간에 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보기엔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거는 그냥 기존의 D램의 사이클을 중심으로 논리를 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요 측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공급 측 요인도 사실 세부적으로 조금 까보면요. HBM 쪽은 공급 과잉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숫자로 적어놨거든요. 23년도에는 일단 34% 공급 과잉, 24년도에는 5% 공급 과잉, 25년도에는 또 5% 공급 과잉으로 일단 도출은 했습니다. 23년엔 34% 저건 잘 모르겠고 24, 25년도에 대해서도 약간의 공급이 더 수요보다 많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저러려면 HBM3, HBM2 다 분류를 해서 깠어야지. 그렇죠. 일단 그거 통합해서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제제품만 보면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에서 공급 과잉이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건 삼성전자에만 해당되는 얘기고. 네. 저게 HBM3나 3E에서의 공급 과잉이면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이 와장창 박살 날 거예요. 3분기 뚜껑 열어봐야 정확한 거 나오겠지만, 근데 만약에 아니면 그렇게 박살 안 날 거거든. 그러면 저게 별로 의미가 없는 공급 과잉 예측인 거지.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저기서 이제 그 TSV 캐파에 대해서도 언급을 맨 위에 해놨잖아요. 25년도 쪽에 보면은 삼성은 170, 하이닉스는 1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1000단이니까 월 17만 장 캐파를 삼성전자가 할 것이고 하이닉스는 월 16만 장 캐파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 캐파 가정 자체도 상당히 지금 증권사마다 편차가 엄청 큽니다. 네, IBK 증권은 뭐 12만 장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의 25년도 캐파로 모건 스탠리는 저기 보시다시피 16만 장 보고 있죠. 이것도 차이가 굉장히 커서 어디가 맞을지에 따라서도 공급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5%라는 수치가 지금 모건 스탠리의 가정 하에 도출된 조그마한 수치인데 저게 완전히 확 틀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저 가운데 쪽에 좀 약간 색깔 들어간 숫자 있잖아요. 저게 이제 수율 가정이거든요. 24년도 수율 가정을 보면은 25년도 대비해서 그러니까 24년보다 25년의 수율이 확 뛸 걸로 지금 가정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55%인데 25년도에는 70%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도 24년도에는 37%인데 25년도에는 50%로 수율이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마이크론은 40%에서 50%로 좋아질 걸로 질 거다. 사실 공정이 좀 더 선단 공정으로 지금 진행이 될수록 과연 수율이 저렇게 좀 빠르게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죠. 저것도 좀 확실한 수치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이것도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증권사마다. 저게 이제 25년 저렇게 되면 좋겠는데 우리 입장에서 저렇게 되면 좋겠어요. 근데
24년 기준으로 저만큼 안 됐잖아. 하이닉스 빼고는. 저거조차가 24년도에 틀린 예측이란 말이지. 그거는 근데 정답은 실제 업체만 알고 있으니까. 얘기 안 하죠. 얘기 안 하는데 말할 것도 없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수율이 저거 이상 나오면 연말 기준으로 실적이 이거보다 훨씬 좋았어야 돼요. 40%가 맞다면? 예, 그 훨씬 좋았어야 돼. 지난 3분기의 실적도 몇 주 전에 나왔잖아요. 그거 지금보다 좋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저거였으면 이번 실적 이렇게 나오면 안 됐지. 그렇죠. 저것도 사실 공정마다 HBM3냐, 3E냐, 2E냐에 따라서 수율도 각각 다를 텐데 통으로 지금 합산한 수치니까 상당히 좀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건 아무도 그 업체에서 안 밝힐 거야. 네. 자신 있게 지금 하이닉스만 자신 있으니까 깐 거고 사실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치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다른 회사는 확실히 모르겠고. 저 그냥 가늠인데 그냥. 가늠이죠. 뭐 그래서 추정치가 증권사마다 천차만별인 게 예. 모건스탠리는 25년도 삼성전자 수율을 50%로 예측을 했는데 한국투자증권은 35%로 보고 있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모건스탠리는 70%인데 한투는 60% 보고 있고 마이크론도 모건스탠리는 50%인데 한투는 40%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소 10%에서 최대 15%포인트까지 오차가 발생해서 이것도 누가 맞느냐에 따라서 그럼요. 진짜 저 공급 과잉 5%라는 최종 도출되는 저 숫자도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또 다른 뭐 조셉 무어라는 애널리스트는 9월 달 그 16일 날 그 마이크론 목표가를 140불에서 100불로 그 윈터 리포트 때 하향을 시켰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 났잖아요. 그 이후에 목표가를 다시 114불로 또 다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그 실적을 보고 아니 마이크론이 이번에 실적이 예상외로 잘 나온 건 HBM 쪽에서 기여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인데 그렇죠. 하이닉스는 매출 대비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는 더 많이 기여를 했을 테니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 3분기 실적 나오면은 이 션킴 이 분석이 어떤지 백일하게 드러날 거예요. 근데 저가 보기에는 너무 디램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 가정을 쭉 보면은 상당히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저것도 너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나이브한 그럼요. 숫자죠. 예, 품목별로 다 뜯어봐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외부에서 내부자가 아니고서 추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너무 추정 힘들죠. 잘하려면 지금 대만 현장에 가가지고 진짜 신발 다 밑창 다 닳듯이 막 다 전하고 진짜 입에 단내 나도록 돌려도 제대로 모를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네, 하여튼 추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결국 결론은 그래서 저런 누구의 추정치든 실제와는 오차가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여기서는 저렇게 보고 있고 저기서는 완전 다르게 보고 있고 그 오차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국 미래는 좀 아무도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삼성이 좀 잘 해줘서 저 부분의 일부는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의 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HBM 캐파도 맞고 그러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상황은 또 계속 변할 거예요. 오늘 나온 또 뉴스로도 삼성전자가 이 콜테스트가 좀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걸 반영해서 25년 말 HBM 캐파 목표를 한 15% 하향을 시킨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월 20만 장 캐파에서 17만 장 캐파로 좀 보수적으로 설비 투자 계획을 낮춰 잡았다 이런 보도거든요. 원래는 뭐 24년도에는 한 15만 장, 25년도에는 한 20만 장 정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한 3만 장씩 빼고 나중에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때 투자를 좀 늘리겠다 이런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니까 이런 뭐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도 앞으로도 계속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지난 연휴 전에. 그래서 그거 보고서 목표가를 또 다 많이 내렸습니다. IM증권도 엄청 크게 내렸고 사실 앞서 보여드렸던 모건스탠리의 추정치보다 더 공급 과잉을 심하게 전망하는 게 IM증권이거든요. IM증권이 목표가를 많이 내려서 77,000원으로 내렸었는데 76,000원으로 1,000원 더 내렸습니다. 네, 영업이익 9.1조 원 나왔는데 DS 부분만 한 4.3조 원 정도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하이닉스가 지금 한 6, 7조 원 정도 컨센이니까 하이닉스보다 좀 뒤지고 있고 현대차증권은 근데 DS 부분에서 한 5.1조 정도 나왔을 걸로 보고 있는데 역시나 하이닉스가 이거보다는 잘 나왔을 걸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은 11조 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DS 부분만 보면 6.7조 원. 하이닉스가 아마 4분기에도 6.7조 원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보다 반도체에서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은 3분기에 이어서 아마 4분기도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HBM3E의 8단 인증 여부가 키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중요하죠. 네, 엔비디아향 8단 인증은 9월에서 10월로 연기된 걸로 보인다. 엔비디아의 인증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 알려져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삼성전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네. 엔비디아의 인증 인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8단 인증 여부가 내년도 HBM 사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언급을 했고요. 업종 둔화기 PBR 저점 배수들의 평균값을 해보면 0.95배인데 이거를 삼성에 적용하면 55,000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업황 둔화가 확실해지는 경우, 즉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지금보다 한 10% 정도 네.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5만 전자 중반 정도, 5만 5천 원 정도 오면은 이거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적자에 근접한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정도면. 네, 근데 상황이 정말 좋지 않네요. 오늘 뭐 IM증권 말고도 뭐 골드만삭스, 유진증권, 현대차증권 다 삼성전자 목표가를 낮춰 네, 잡았습니다. 많이 낮췄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티웨이 항공의 경영권 공개 매수를 대명 선호그룹 현재 2대 주주가 추진을 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좀 나와서 티웨이 항공이 오늘 18% 오르고 티웨이 항공 홀딩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지분 구성이 상당히 1대 주주랑 2대 주주랑 붙어 있어요. 티웨이 홀딩스가 한 30%, 선호 인터내셔널 측이 한 27% 가까이 돼서 한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뭐 대명 선호그룹이 공개 매수를 추진을 할 거다. 공개 매수가 어려우면 장내 매수도 고려 중이다. 뭐 이런 보도 때문에 최근에 고려와 해연을 떠올리게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좀 급등해서 마무리됐고 또 현대차도 인도법인 IPO 드디어 좀 공시를 냈습니다. 네. 4조 원대 조달을 한다고 하고 신주 발행 안 하고 구주 매출만 진행을 한대요. 그러면 현대차에 돈이 엄청 들어오겠어요. 네. 네. 희망 공모가액 그 최저랑 최대를 보면은 최저상은 한 4조 1,700억, 최대는 한 4조 4천억 정도 가까이 조달을 한다고 합니다. 네. 10월 22일 날 문바이 증시에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뭐 LG엔솔처럼 이제 물적 분할 이중 상장 우리나라에 안 하고 그래도 해외에다가 던지네요. 네. 그나마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상당히 좀 IT 이야기에 상당히 지금 집중을 할애가 했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네. 네. 윈터 이거 리포트 때문에 할애를 좀 많이 했는데 네, 다른 업종도 다음 주부터는 많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